67세의 늦은 사랑, 30년 전 뺑소니, 범인과의 금기된 로맨스. 일부 30년간 묻혀진 진실의 폭로, 권력형 은폐 사건의 전말. 1995년 11월 15일 밤 11시 30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서울 신월동 사거리는 마치 세상의 끝 같았어요.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박정호 45세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아내 선자 37세가 기다릴 집, 두 아이가 잠든 따뜻한 집으로 말이에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정호는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생각했답니다. 선자가 또 기다리고 있겠구나.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차나 한잔 해야지. 그때였어요.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헤드라이트가 빗속을 가르며 달려왔어요. 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렸답니다. 가해자는 김정일 당시 37세였어요. 술에 취한 채로 BMW를 몰고 있던 그는 교장이자 지역 유지인 아버지의 권력에 취해 살던 전형적인 권력층 2세였답니다. 사고 직후 정일은 차에서 내려 쓰러진 정호를 확인했어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큰일 났다. 하지만 정일이 선택한 것은 구조가 아닌 도주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그는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30년 전,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1995년. 권력이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던 시대였죠. 사고 직후 김정일의 아버지는 즉시 움직였어요.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장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여보게, 우리 정일이가 실수를 좀 했네. 자네도 아들 있으니 이해할 거야. 걱정 말게. 음주 측정도 안 했고 목격자도 없어. CCTV도 고장났다고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사건은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어요. 가해 차량 수색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언론에도 작은 기사 한 줄만 실렸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정호의 절친한 친구 이영수였답니다. 영수는 당시 김정일 아버지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은폐 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영수야, 자네도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니까 조용히 해줘야겠네. 권력 앞에 굴복한 영수는 30년간 그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밤 정호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선자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2025년 봄 영수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말기 암 선고를 받은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선자야, 미안하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야 털어놓는다. 정호를 죽인 범인은 김정일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복지관 자원봉사자 말이야. 그때 나는 은폐 회의에 있었다. 권력 앞에 굴복해서 진실을 숨겼다. 이게 내 죄다. 이제라도 정호를 위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서해다오. 선자야 영수가. 박선자 67세 할머니는 마당에서 편지를 태우고 계셨어요. 30년간 모아온 추억의 편지들과 함께 방금 받은 영수의 고백 편지도 함께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년. 3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야?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불꽃에 던지며 선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편지에 적힌 그 김정일이라는 사람. 바로 3개월 전부터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던 복지관 자원봉사자였던 거예요. 매주 2번, 3번씩 찾아와서 전구도 갈아주고 무거운 쌀포대도 옮겨주고
혼자 사는 노인네를 위해 온갖 친절을 베풀던 그 사람이 30년 전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도망간 바로 그 범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자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허전함까지요. 왜냐하면 지난 3개월 동안 선자는 정일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른 봉사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정일이 웃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고 정일이 고마워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졌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복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정작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정일을 다시 만날 생각에 묘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김정일 67세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선자 할머니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2018년 교장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6년간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해왔지만 선자 할머니만큼은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30년 전 그날의 죄책감 때문에 이 동네에 온 거였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생겨났답니다. 선자 할머니. 참 고운 분이야. 67세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이야. 선자의 집에 갈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도와드릴까? 정일은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선자가 웃을 때의 모습, 고맙다고 인사할 때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게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죄책감과 현재의 설렘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일은 아직 몰랐답니다. 선자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두 사람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한 사람은 30년간 숨겨진 진실의 충격으로, 다른 한 사람은 죄책감과 설렘의 혼재로 말이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30년간 감춰진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는 것을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2부 진실의 폭로와 첫 번째 마음의 균열. 다음 날 오전 10시, 정일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선자 할머니 집 앞에 섰어요.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론이었답니다. 오늘은 좀 더 친근하게. 선자 할머니와 더 가까워져야겠어.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선자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30년 동안 차갑게 얼어붙었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 있었거든요. 정일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선자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정일의 솔직한 말에 선자의 가슴이 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 받은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답니다. 이 사람이 정호를 죽인 그 사람이라고.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선자의 제안에 정일은 깜짝 놀랐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선자의 의미심장한 말에 정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일까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정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진 속분이 남편분이시죠? 네,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선자는 담담히 답했지만 정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정일의 질문에 선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교통사고요. 뺑소니였어요. 그 순간 정일의 손에서 찻잔이 와장창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선자가 걸레를 가지러 갈 때
정일은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하실까? 바닥을 닦던 선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하지만 이번엔 설렘이 아니라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정일 씨, 혹시 30년 전 1995년 11월 15일 밤이 기억나세요? 정일의 온몸에 차가운 전류가 흘렀어요. 그게 무슨... 신월동 사거리,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말이에요. 선자가 천천히 일어서서 정일을 내려다봤어요. 제 남편 박정호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쿵. 정일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선자 할머니, 그게 30년 동안 찾고 찾던 그 범인이 6년 동안 제게 친절을 베풀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정일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선자 할머니의 남편을 쳤습니다. 왜요? 왜 도망갔어요? 무서웠어요. 3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은 30년간 고통받았어요. 선자의 외침에 정일이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하지만 선자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미워해야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정일이 웃을 때의 모습, 친절하게 도와주던 모습, 자신을 바라보던 다정한 눈빛. 선자 할머니, 저도 고백할게요. 정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자 할머니를 처음 본 건 6년 전이 아니에요. 30년 전에도 봤어요. 뭐라고요? 장례식장에서요. 검은 상복을 입고 울고 계시던 37세의 아름다운 여인. 그 모습이 30년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선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온 거예요?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일이 선자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무슨 감정이요? 사랑입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감히 그런 말을. 선자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이 더 컸어요. 그때 선자도 폭탄 고백을 터뜨렸어요. 저도 고백할게요. 정일의 눈이 커졌어요. 3개월 전부터 계획했어요. 복수를요. 정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을 사랑에 빠뜨린 다음 진실을 폭로해서 절망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주셨던 거군요. 모든 게 연기였어요. 차 대접하고 웃어주고. 하지만 선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기하다가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정일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당신을 정말로 좋아하게 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원한과 3개월의 감정이 공기 중에서 부딪혔답니다. 정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선자 할머니를 사랑해요. 두 사람 모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선자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정일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어쩔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었거든요. 67세에 시작된 금기의 사랑. 그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답니다. 3부 금기를 넘나드는 위험한 스킨십과 달콤한 일상. 진실을 고백한 다음 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정일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일찍 찾아왔을 때, 선자 할머니는 이미 예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일 씨. 아니, 정일아. 선자가 처음으로 정일을 편하게 불렀어요. 그 순간 정일의 가슴이 쿵 떨어졌답니다. 선자야. 정일도 처음으로 선자를 편하게 불렀어요. 30년간 꿈꿔왔던 그 이름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은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침묵이 흘렸답니다. 정일아, 손 잡아도 될까? 선자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정일은 깜짝 놀랐어요. 67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이야. 정말 괜찮으세요? 응. 어제 밤에 생각해봤어. 30년간 미워한 것도 3개월간 사랑한 것도 다 진짜야. 정일이 조심스럽게 선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답니다. 따뜻해. 나도.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67세와 67세.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스킨십보다 짜릿했답니다. 정일아, 오늘은 뭐 할까? 선자야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그럼 같이 장 보러 갈까? 손잡고. 정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좋아. 67세의 데이트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러워 보였어요. 어머, 저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정말 다정해 보여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부럽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의 가슴은 더욱 뛰었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내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선자가 고등어를 고르고 있을 때 정일이 뒤에서 살짝 껴안았답니다. 어머, 미안해. 너무 예뻐서 그만. 사람들이 다 봐요. 하지만 선자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설렜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선자가 양파를 썰고 있을 때 정일이 뒤에서 안았어요. 정일아, 위험해요. 내가 우리 선자야 지킬게. 정일이 선자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선자의 온몸이 떨렸답니다. 이럴 거면 요리 못해요. 그럼 요리 안 해도 돼. 정일이 선자를 돌려 세웠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일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정일이 선자에게 키스했어요. 67세에 하는 첫 키스였어요. 부엌에서의 달콤한 키스. 키스가 끝나고 선자가 정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가슴이 너무 떨려요. 나도.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있을 줄이야. 정우한테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 사랑만큼은 진짜야.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면서도 달콤한 대화가 계속됐어요. 정일아, 젊을 때는 어땠어? 별로 재미없었어. 권력만 믿고 살았으니까. 후회돼. 그날 밤만 빼고는 후회 안 해. 그 일이 없었다면 선자야를 못 만났을 테니까. 선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바보 같은 소리. 진심이야.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저녁 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동네를 걷는 두 사람.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답니다. 예뻐. 뭐가요? 선자야 그림자. 또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만 선자는 정말 기뻤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선자가 정일의 어깨에 기댔어요. 편해요.
나도. 정일아, 꿈만 같아. 나도.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응. 우리 선자야가 있으니까. 선자가 고개를 들어 정일을 봤어요. 달빛 아래 정일이 더욱 다정해 보였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일이 선자에게 다시 키스했어요. 공원에서의 로맨틱한 키스였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계속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정일아. 응. 내일도 와줘요. 당연하지.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저도요. 문 앞에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두 사람. 들어가요. 하지만 정일은 선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 우리 사랑하잖아. 결국 선자가 먼저 손을 뺐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꿈을 꿨어요. 67세에 이런 달콤한 꿈을 꿀 줄이야.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곧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부 가족들의 발견과 세대별 갈등의 폭발. 달콤한 사랑에 빠진 지 일주일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정일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45세 민호가 갑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선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때 두 사람은 소파에서 손을 잡고 달콤하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제 둘째 아들 같아요. 정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만날 줄이야. 어떻게 하죠? 선자도 당황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는데 이번에는 설렘이 아니라 공포였답니다. 일단 안방에 계세요. 선자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정일이 문을 열었어요.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민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탁자 위에 찻잔이 2개. 그것도 하나는 명백히 여자용이었어요. 립스틱 자국까지 있었답니다. 아버지, 누가 와 계셨어요? 아무도 없었어. 정일이 당황하며 답했지만 민호는 예리했어요. 그럼 이 찻잔은 뭐예요? 립스틱 자국까지 있는데요. 그때 안방에서 쿵 소리가 들렸어요. 선자가 실수로 화장품을 떨어뜨린 거였답니다. 아버지, 누군가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호가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 돼, 민호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문이 열리자 선자가 옷장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자가 당황한 채로 인사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분이에요. 정말 사귀시는 거예요? 민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일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민호야, 아버지도 외로워. 실망이에요. 체면이라는 게 있죠. 민호가 화를 내며 나가려다가 뒤돌아봤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선자라고 해요.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분을 잃으신? 선자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설마. 하지만 민호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가서 즉시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선자의 장남 민수 50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왜 그래, 아들아? 엄마가 만나시는 그 김정일이라는 사람. 30년 전에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범인이에요. 쾅. 마치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선자가 놀란 척 연기했어요. 정말이에요. 여기 사설 탐정이 조사한 자료 있어요.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1995년 11월 15일. 김정일 당시 37세. 음주운전으로 아버지를 치고 도주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더 충격적인 건 당시 경찰서장과 김정일 아버지가 친구 사이였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한 거라고. 선자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정신 차려요, 엄마. 30년간 원수를 찾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그 원수와 사귀고 계신 거예요. 그날 저녁 양쪽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일의 집 거실에는 살벌한 분위기가 흘렸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정일의 큰아들 창수 48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 정일이 고개를 숙이고 인정했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선자의 딸 미영 45세이 울며 소리쳤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30년간 떵떵거리며 사시더니 이제 우리 엄마까지 농락하신 거예요? 농락한 게 아니야. 선자가 딸을 제지했어요. 그럼 뭐예요? 설마 사랑이라고 하실 건 아니죠? 그래. 사랑이야. 선자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때 세대별로 반응이 갈렸어요. 장남 민수 강경 반대파 엄마 완전히 미치셨어요. 아버지를 2번 죽이시는 거예요. 둘째 미영 흔들리는 중립파 엄마 행복은 이해하지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주 세대 지지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인데 왜 아직도 과거에 묶여 계세요? 할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어. 민수가 소리쳤어요. 친척들 얼굴이 뭐가 돼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선자의 막내 손녀 지은 25세이 반박했어요. 삼촌, 할머니 인생이 삼촌 체면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어른한테. 할머니는 67세예요. 남은 인생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세상 눈치만 봐야 해요? 가족회의는 난장판이 되었어요. 결국 자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의 둘째 아들 민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끝까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야. 그럼 저희와는 인연을 끊는 거네요. 미안하다. 모든 자녀들이 떠나고 2사람만 남았어요. 정일 씨, 후회돼? 아니야. 선자야는? 나도 안 돼.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파. 나도 그래. 특히 민수. 너무 화를 내더라. 2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온 가족이 등을 돌려도 서로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부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심판 권력형 은폐 사건의 재조명. 가족들이 떠난 지 일주일 후 더욱 큰 재앙이 찾아왔어요.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를 했답니다. 아마도 화가 난 가족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정일 씨, 큰일 났어요. 선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정일이 창밖을 내다보니 자신의 집 앞에도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김정일 씨, 30년 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박선자 씨,
가해자와의 사랑이 정말인가요?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전직 교장의 30년 전 권력형 은폐 사건 재조명. 1995년 당시 교장 집안의 아들이었던 김정희 씨가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치고 도주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경찰서장과 가해자 아버지가 친분 관계였으며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연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자가 선자를 인터뷰했어요. 박선자 씨, 30년간 범인을 찾으시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신 건가요?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랑해도 자격을 따져야 하나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이라면 과거가 뭐가 중요한가요? 30년간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지금의 사랑까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터넷 댓글이 폭발했어요. 비난 댓글. 역겨워 죽겠네. 사람 죽이고 피해자 가족이랑 사귀다니. 권력으로 사건 덮고 30년 뒤에 사랑 타령. 개소리도 정도껏. 나이 먹고 무슨 추잡한 짓이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런 파렴치한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지. 지지 댓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30년의 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신 거 아닌가요? 권력 은폐는 잘못이지만 지금의 사랑까지 비난할 건 아니죠. 하지만 비난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더 큰 문제들이 연달아 터졌답니다. 여론의 의거 교육청에서도 연금 삭감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시민단체들이 항해 집회를 열었어요. 권력형 비리 척결. 김정일 구속하라. 피해자 유족회까지 결성되었어요. 정호의 친척들이 모여서 선자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답니다. 선자야, 나와. 정호 오빠를 2번 죽였어. 그 살인자와 어떻게 살 수 있어? 선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언니들, 제발 이해해주세요. 이해? 이런 미친 일을 어떻게 이해해? 30년 동안 복수하겠다고 했던 내가 이제 원수와 손잡고 사냐? 사랑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감정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친척 언니들의 날선 말에 선자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슈퍼에서 장을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가 그 박선자를 남편 죽인 사람이랑 산다면서 정말 이상한 세상이야. 도덕이고 뭐고 다 없어졌네. 선자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정희 씨,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힘들어요, 선자야. 매일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떠날까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정일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좋아요. 함께 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심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기로요. 정일 씨,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새로운 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선자야가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저도 정일 씨만 있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어요. 짐을 싸는 건 쉽지 않았어요. 67년간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사진은 어떻게 해요? 선자가 정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가져가요. 정일이 답했어요. 정말요? 정호 씨도 함께 가야죠. 정호 씨 덕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요. 선자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고마워했어요. 고마워요, 정일 씨. 그렇게 말해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니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하지만 시세의 60%밖에 받지 못했어요. 사건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었거든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중개업자가 물었어요. 시골. 아주 조용한 곳으로요. 경상도 의성 쪽이 어떠세요? 인심도 좋고 조용해요. 거기로 하죠.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빈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정일 씨,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선자야는? 저도 안 해요. 비록 힘들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잖아요. 맞아요. 67세에 찾은 기적 같은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온 세상이 반대해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육부 시골 정착과 편지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 경상도 의성군 작은 마을. 두 사람은 조용한 한옥을 구해 정착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답니다. 여기 어때, 정일 씨? 선자가 넓은 마당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있을 줄이야. 정일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 인사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던데요. 네, 이장님. 조용히 지내려고 내려왔습니다. 어머, 두 분 금슬이 참 좋으시네.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다정하시니까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바둑을 뒀어요. 김 선생님, 바둑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젊을 때 좀 뒀거든요. 박 선생님은 요리 솜씨가 일품이에요. 어제 김치 맛봤는데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선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김씨 할아버지, 박씨 할머니로 불렸답니다.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봤어요. 정일 씨,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선자야. 이런 평화가 올 줄 몰랐어요. 여기서 평생 살까요? 그럼요. 선자야가 있는 곳이 바로 제 집이에요. 어느 날 선자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일 씨, 우리 매일 편지 써요. 편지요? 서로에게요. 편지로 시작된 인연이잖아요. 정일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답니다. 정일의 첫 번째 편지 깊은 감정을 담아서 사랑하는 선자에게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아침에 함께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만든 쌈이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30년 전 그날의 비극이 이런 축복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죄와 용서, 복수와 사랑이 만나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당신과 함께 보는 일상이 꿈만 같아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정일이 올림. 선자의 첫 번째 편지 따뜻하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사랑하는 정일 씨에게 당신 덕분에 매일이 설레요. 30년간 증오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정호 씨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줄 거예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오늘 마을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기 좋다고.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고마워요, 정일 씨. 영원히 사랑해요. 선자가 올림. 1년이 지났어요. 마을에 완전히 정착한 두 사람은 마을 일도 돕게 되었답니다. 김 선생님, 마을 잔치 사회 좀 봐주세요. 박 선생님은 부녀회장 좀 해주세요. 두 사람은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2년째.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정일의 둘째 아들 민호가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민호가 반가워하며 정일을 안았어요. 민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선자 덕분이지. 박 선생님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선자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뭘? 왜 여기서 사시는지요? 서로 의지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고맙다, 민호야. 선자의 막내딸 미영도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엄마, 건강해 보이세요. 다 정일 씨 덕분이야. 김 선생님이 엄마를 정말 잘 모시는 것 같아요. 미안해, 미영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아니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셔요.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선자의 장남 민수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엄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에요. 내 아버지는 관대한 분이었어. 이해해 주실 거야. 저는 끝까지 못 받아들입니다.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3년째. 마을에서 두 사람의 70세 생일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김 선생님, 박 선생님 부부 생신 축하드려요. 부부는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부부나 다름없죠. 금슬이 저렇게 좋은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참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수는 오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두 분 사랑 인정해요. 선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애들아. 정말 고마워. 정일도 감격했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정일 씨, 꽃만 같아요. 저도요, 선자야.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원수가 연인이 되고 증오가 사랑이 될 줄이야. 정호 씨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선자가 정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일님아, 100세까지 살까요? 그럴까요? 편지도 100세까지 써요. 약속해요. 칠부 위기의 재점화와 마을에서의 시련. 평화로운 일상이 3년째 이어지던 어느 날, 마을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서울에서 은퇴한 전직 형사 박철수였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철수가 마을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정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 선생님을 아세요? 마을 이장이 물었어요. 아니, 그냥 낯이 익어서요. 하지만 철수는 계속 정의를 유심히 봤어요. 30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기억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어요. 1995년 11월 신월동 사거리 뺑소니 사건.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철수는 위에서 압력을 받아 수사를 중단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김정일. 맞다. 그때 그놈이야. 철수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2년 전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런. 여기 숨어 살고 있었구나. 다음 날 철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털어놨어요. 이장님, 큰일입니다. 김 선생님이 사실은. 뭐라고요? 30년 전 뺑소니 범인이라고.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도망 온 거구나. 우리가 속은 거야. 박 선생님은 피해자 가족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떤 사람들은 동정적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좋은 분들이잖아요. 마을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온 건 사실이야. 피해자 가족이랑 가해자가 사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선자와 정일은 위기를 느꼈어요. 정일 씨,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또 떠날까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또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엔.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두 분.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장님. 하지만 저는 두 분을 믿어요. 3년 동안 마을 위해 많은 일 해주셨잖아요. 고맙습니다. 마을 회의를 열겠어요. 이장이 말했어요. 두 분도 참석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일이 일어섰어요. 네, 사실입니다. 30년 전 제가 음주운전으로 선자의 남편을 치고 도망쳤습니다. 마을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죄입니다. 선자도 일어섰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랑하게 됐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감정만큼은 진짜예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어요. 찬성파 3년 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 많은 일 하셨잖아요.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것 같은데.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파 거짓말하고 온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마을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피해자 가족이랑 가해자가 사는 게 말이 돼요? 이장이 중재에 나섰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두 분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과거는 잘못되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진실해요.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투표 결과 찬성 35표, 반대 28표. 아슬아슬한 차이로 마을에 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을의 평화는 깨졌답니다.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대화했어요. 정일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아니에요, 선자야.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선자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텐데. 지금은 견딜 수 있어요. 왜일까요? 당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무섭지 않아요. 정일이 선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선자야가 있으니까 뭐든 견딜 수 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기자들이 마을까지 찾아온 거예요. 김정일 씨, 마을에서도 사실을 숨기고 계셨나요?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박선자 씨,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시나요? 마을이 또다시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감싸고 나선 거예요. 기자님들,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두 분은 좋은 분들이에요. 이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과거에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이에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기자들이 물러갔어요. 그날 저녁 선자가 정일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자의 500번째 편지. 사랑하는 정일에게. 오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3년 전만 해도 온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일 씨. 당신과 함께라서 영원히 사랑해요. 선자가 70세가 된 두 사람.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의 힘을 깨달았거든요. 8부 1000번의 편지와 영원한 사랑의 완성. 5년이 흘렀어요. 72세 선자와 정일이는 여전히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이제 마을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편지 쓰세요? 마을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오늘로 999번째야. 정일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와, 거의 1000개네요. 내일이면 정확히 1000번째야. 그날 밤, 정일은 특별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1000번째 편지.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담은 편지였답니다. 정일의 1000번째 편지 깊은 감동을 담아서 영원한 사랑 선자에게. 오늘로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은 지 정확히 1000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매일 편지를 쓴다고 사람들이 신기해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죠. 편지로 시작된 운명. 편지로 이어가는 사랑. 30년 전 그 비극적인 사고가 결국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죄책감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우리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에요. 선자야, 고마워요. 67세의 늙은 죄인을 사랑해줘서.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기적이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100세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합니다. 정일이 올림. 선자의 1000번째 편지 깊은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영원한 동반자 정일에게. 1000번째 편지를 쓰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30년간 찾던 원수와 1000번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에 빠질 줄을. 처음엔 복수였어요. 당신을 사랑에 빠뜨린 다음 진실을 폭로해서 고통을 주려고 했죠. 하지만 연기하다가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호가 우리를 이어준 건 아닐까요? 하늘에서 외로운 아내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당신을 보다 못해서 사랑으로 만나게 해준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아픔도, 눈물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그리고 이 늦은 사랑도. 정일 씨,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100세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히 사랑할게요. 선자가 올림.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요? 우리 이야기를요? 선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늦은 사랑, 72세에 완성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5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모델. 나이를 뛰어넘은 순수한 사랑. 권력형 비리를 참여하며 살아가는 모범 사례.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어요. 두 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60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 볼게요. 사랑에는 나이도 과거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을 보니까 진짜 용서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 부부도 편지 쓰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두 사람을 따라 편지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편지 써볼까?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국적으로 편지 쓰기 붐이 일어났답니다. 75세가 된 지금도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서로에게 편지를 건네주고 저녁에는 답장을 전해줘요. 마을에서는 이제 완전히 전설이 되었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관광객들이 두 분 보러 와요. 편지 박물관 만들까 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자녀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선자의 장남 민수조차.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어느 봄날 벚꽃이 만발한 마당에서 정일이 1500번째 편지를 선자에게 건넸어요. 선자야, 오늘 편지는 더 특별해. 왜요? 읽어봐. 사랑하는 선자에게. 우리 나이 75세가 되었습니다. 8년 전 67세에 시작된 우리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사랑의 모범이라고 불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용서를 거쳐왔는지를. 선자야, 고마워요. 죄인인 저를 용서해줘서, 사랑해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이에요. 영원히, 정말 영원히 사랑합니다. 정일이. 선자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일 씨. 나야말로 고마워요. 마지막 장면 석양을 배경으로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황금빛 석양으로 물들어 있어요. 정일이 선자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어요. 선자야. 응, 정일 씨.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꿈인 줄 알았어. 나도.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사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30년간의 원한이 8년간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67세에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시선을 묻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끝에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마음을 담은 진짜 편지를. 스마트폰이 아닌 종이에 펜으로 쓰는 그런 편지를요. 그 편지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가져다 줄지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